어, 배열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배열을 자바에서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자바에서 배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배열을 우리가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의 결과로 배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인자 전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 call by value.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call by value라는 방식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할 수 있는 인자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분류해보면 원시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을 때처럼 원시 타입을 call by value를 전달했을 때의 효과랑 참조 타입을 참조 타입을 call by value를 전달했을 때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열도 마찬가지로 참조 타입이고 자바에선 배열이 어떻게 처리된다? 객체로 처리돼요. 그러니까 강아지 객체를 하나 인자로 함수에 전달하는 것과 배열을 전달하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F2에 A라고 하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F1이라는 함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달은 call by value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제 현재 F2라고 하는 스택 공간에는 뭐만 있어요? 배열을 가리키는, 배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배열은 항상 자바에서는 어떻게 생성된다? 동쪽으로 생성돼서 어디에 가 있어요? 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 배열을 우리가 이런 문법을 써서 F1에 전달되면 F1에는 매개 변수가 A라는 배열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매개 변수로 하나 F1 공간에 생기겠죠. 스택에. 그리고 call by value니까 뭐가 복사돼요? 여기에 있는 값이 어디로? 여기로 복사가 되겠죠. call by value니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인자가 아니라 F2에 있는 배열 A, 대문자 배열 A와 F1에 있는 매개 변수 소문자 A가 같은 배열 객체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2를 10으로 바꾸면은 끝나고 나서 출력되는 이 형태는 어떻게 출력되겠어요? 1, 10, 3, 4가 출력되겠죠. 그렇죠? 1, 2, 14. 1, 2, 4. 1, 2, 14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생 객체를 어떤 함수에 전달했는데 거기서 학생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도 그 학생 이름은 바뀌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all by value로 참조 타입을 전달하는 그 효과가 배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니까 배열을 전달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도 무거운 게 없죠. 그렇죠? 자바에서는 항상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무거운 객체를 전달하나 뭐 작은 객체를 전달하나 이따만한 배열을 전달하나 비용은 늘 같아요.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C나 C++에서는 배열을 call by value로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C와 C++에서는 배열은 항상 초기 C부터 주소로만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효율성 때문에 전달하는데
이런 배열에서 얘를 수정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다가 뭘 붙여요? 컨스트를 붙이죠. 근데 자바에는 그런 건 없어요. 상당히 화나.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강건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자바가 그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조 타입을 전달하면서 그 함수에서 수정을 못하게는 하는 방법이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건 항상 늘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이 참조를 콜 바이 밸류로 전달하는 것을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똑같이 A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전달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F2에 있는 이 A, 대문자 A 배열하고 F1에 있는 매개 변수 A가 가리키는 배열은 같습니다. 같지만 F1에서 지역 변수로 뭘 만들어요? B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배열 변수가 L 밸류예요. 그래서 대입이 돼요. 그렇죠? C나 C 부분은 안 되는데 돼요. 그래서 A 이퀄 B 하면은 요 값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로 옮기는 거죠. 그럼 얘가 뭘 가리켜? 요걸 가리키겠죠? 요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A를 바꾸는, 매개 변수 A를 바꾸는 것은 쟤한테 영향 줘, 안 줘?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콜 바이 밸류만 있기 때문에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값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거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차원 배열도 몇 차원이 상관없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어요. 2차원 배열을 전달하나 1차원 배열을 전달하나 전달하는 그 값의 크기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그냥 참조, 주소 하나만 전달돼요. 늘. 그래서 상관이 없다. 심지어 2차원 배열을 예를 들면 C나 C부분에 전달할 때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 없어? C나 C부분에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뭘 줘야 돼? 열의 용량까지는 줘야 돼요.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할 때 맨 앞에 건 생략할 수 있는데 다 생략할 수는 없어요. 다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는 다 생략해도 돼요. 왜?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배열은 다 뭘로 처리해요? 객체로 처리해요. 그 안에 용량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 그것도 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열의 전달과 렌스 멤버. 그래서 다시 한번 C를 생각해 보면 C 보는 사람 없죠? C에서 요 메인에서 N이 100 해서 사이즈 100 하면은 사이즈 N 하면 얼마가 출력돼요? 인트가 4바이트일 때 400이 출력됩니다. 이것은 메인에서는 N이 배열이라는 게 뭐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열을 F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size of n 하면 어떻게 될까? 4가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뭐야? 여기서는 저 인트를 배열로 인식 못해요. 뭘로만 인식해요? 그냥 포인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함수에서 우리가 늘 C나 C++에서 배열을 전달할 때는 뭘 항상 줘야 돼요? 사이즈나 캐퍼시티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올바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여기서 출력하면 NL 렌스는 얼마가 출력될까? NL 렌스
100이 출력되겠죠. 용량인 100이 출력이 돼요. 그럼 여기서의 n의 렌스도 100이 출력돼요. 객체가 전달되니까. 그래서 자바에서는 늘 어떨 때는 배열을 전달할 때 늘 우리가 하듯이 크기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배열만 전달해요. 근데 배열만 전달한다는 것은 뭘 뜻할까? 배열만 함수를 전달하는 건 뭘 뜻할까? 용량과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 여기서도 뭘 줘야 돼? 전달할 때 크기를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용량하고 크기가 같으면 배열을 전달할 때 뭐만 전달해도 돼요? 배열만 전달해도 돼요. 근데 배열을 전달할 때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 C와 마찬가지로 뭘 전달해 줘야 돼요? 크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자바는 항상 동적 할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철학이 뭐예요? 웬만하면 용량하고 뭘 일치시켰어요? 용량 크기를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이런 함수를 많이 봐요. 배열을 전달하는데 뭘 전달 안 해? 배열만 전달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많아요. 그럼 그 메소드는 뭘 가정하는 거야? 크기와 용량이 같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배열을 그 함수에 전달할 때 여러분들은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용량과 크기가 일치시켜 놓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배열은 어떻게 처리된다? 자바에서는 객체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을 반환하는 메소드. C에서는 지역 배열을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C에서는 지역 배열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역 배열이라는 것은 그 배열이 어디에 생겨요? 그 함수의 스택에 생겨요. 그리고 그 함수 스택에 생긴 것들은 함수가 종료되면 뽕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반환할 수가 없어요. C에서 어떤 배열을 반환하고 싶으면, 함수의 결과를 반환하고 싶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C에서 함수의 결과로 배열을 반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C에서 배열을 반환하고 싶으면 그 배열을 동적 할당해서 반환해야 돼요. 정적 할당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스택이 만들어지니까 안 돼요. 하지만 자바는 모든 배열이 어떻게 생성이 돼? 동적 생성이 돼요. 그리고 반납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C에는 이런 문법이 자체가 없어요. C에는 요 문법이 없어요. 배열을 반환하고 싶으면 동적 배열을 반환할 수 있는데 그 문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 돼요. 이런 문법 없어요. C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근데 자바는 있다. 왜? 자바는 왜 배열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반환할 수 있냐? 자바의 모든 배열은 동적 할당한다. 그럼 1차원 배열만 반환할 수 있냐? 아니에요. 2차원, 3차원도 다 반환할 수 있어요. 다 동적 할당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만약에 내가 저 A의 배열의 용량을 인자로 받은 배열의 용량을 2배로 증가하고 싶어요. 2배로 늘리고 싶어요.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2배로 늘리고 싶습니다. 2배로 늘리고 싶으면은 인자로 전달해서는 안 돼요. 왜? 인자로 전달해서는 2배로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자바에서는 뭐밖에 없어? 인자 전달 방식이. call by value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요걸 가리키고 있는데 다른 거, 2배로 커진 거 가리키도록 이 함수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반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B라는 배열을 만든 다음에 B에다가 A를 복사해.
그래서 B를 반환하고 그 B를 A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A가 어떻게 돼 있어? 기존 값 1, 2, 3, 4를 다 갖고 있고 용량은 4가 아니라 뭐가 돼? 8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좀 효과적으로 2배 늘리는 방법 뭘까? 배열 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클론, 카피 오브, 시스템 어레이 카피 있는데 용량을 늘릴 때는 뭘 쓰는 게 좋아요? 카피 오브를 쓰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복사하고 싶다. 제일 쉬운 방법은 클론. 그리고 용량을 변경시키고 싶다. 카피 오브. 그리고 뭐 일부만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땐 시스템 어레이 카피. 근데 여기서 이제 예제로 시스템 어레이 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저기서는 시스템 어레이 카피를 쓰실 일이 없습니다. 다차원 배열도 반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5부터는 기존의 전통 포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어줄이 스텝, 조건, init, 조건, 스텝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전통 포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for each 포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복합 타입이 오고 땡땡으로 복합 타입이 오고 여기에 그 복합 타입의 개별 요소의 타입 변수가 하나 와요. 그럼 이 for loop가 진행되면서 막 돌아가면서 이 엘리멘트에는 뭐가 저장돼요? 이 복합 타입의 요소들이 차례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 2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 변경하지 않고 전체 배열을 이렇게 흩을 때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더 간결한 형태의 for each 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8부터는 우리 반복문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뭐가 있었죠? 더 이상 반복문 작성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그 람다 표현식하고 스트림 라이브러리 쓰면 요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코드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전통 포문 쓰던 것을 for each 포문을 쓰고 있고 for each 포문 쓰던 것들이 람다랑 스트림 라이브를 써서 반복문 없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for each 포문은 그 원시 타입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스트는 무슨 배열? 요 예제에서 리스트는 무슨 배열? 인트 배열이죠. 그렇죠? 인트 배열이니까 원래 여기엔 뭐가 와야 돼? 인트가 와야 되는데 더블이 왔어요. 더블이 오는 건 괜찮아요. 왜? 인트는 더블에 저장했을 때 문법 오류는 안 나죠. 확정 변환이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서 리스트는 무슨 배열? 더블 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뭘 썼어요? 인트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뭐 이게 원시 타입 배열이 아니어도 문자의 배열이든 뭐 다른 거든 스튜던트든 뭐든지 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이 for each 포문은. 그러면 element equal 1 해봤자 리스트 자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바뀌어.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객체 배열이죠. 객체 배열에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원소에 있는
객체의 값이 5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배열이. 그렇죠? 그런데 이 A라는 변수는 요걸 가리켰다가 그 다음엔 또 뭘 가리켜요? 요걸 가리켰다가 요걸 가리켰다, 요걸 가리켰다, 요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변경하면은 리스트가 가리키는 얘도 같이 변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건데 원시 타입 배열이었을 때 하고 객체 배열이었을 때 하고는 이 for each가 쓰이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 행동이.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작업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for each 폼은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바에 있는 라이벌리인데 복합 타입의 자료구조 라이벌리들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드는 일반 클래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특정 메소드만 구현해 놓으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for each 폼을 쓸 수 있습니다. for each 폼은. 그러니까 for each 폼은 배열에서만 쓰는 건 아니다. 어떤 종류, 큐든, 스택이든, 리스트든, 벡터든, 뭐 맵이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통 포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새 for each 포문으로 쓸 수 없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 for each 포문은 몇 번 반복이 돼요? 아까 배열로 보면, 배열로, 그쵸. 배열의 용량만큼 반복을 해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반복하고 싶은 게 배열의 전체 용량만큼이 아니야. 그러면 for each 폼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다시 뭘 써야 돼? 옛날 전통 포문을 쓰시면 돼요. 또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맨 끝에서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다른 순서로 내가 방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for each 포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for each 포문을 배열에 쓰면 어디서부터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거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돼. 거꾸로부터 오는. 그러면 for each 포문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배열의 경우에는 색인이 어떻게 증가해요? 일씩 증가하죠. 근데 내가 색인을 일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일씩 증가시켜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방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for each 포문을 쓰기가 번거롭습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번거로워요. 그리고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열을 검색하는데 내가 어떤 요소를 찾고 싶어. 근데 있냐 없냐가 아니라 찾으면 찾은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색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안 돼요. 그리고 원시 타입 배열에서 반복을 하다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안 돼 또. 얘는 수정을 못 해요. 그리고 한 개의 배열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배열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그러면 for each 포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의 경우는 뭘 써야 돼요? 여전히 옛날부터 썼던 for i는 equal 0 뭐 이렇게 되는 포문을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새 포문으로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바 10부터는 for auto and lis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를 써서 얘 타입과 상관없이 얘가 계속 바뀌어도 이 코드는 계속 돌아가게. 얘가 W면 W 됐고 int면 int 되겠죠. 그래서 for auto를 이제 for each 포문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정수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이거 for each 포문을 짤 수 있어요?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짤 수 있어요. 정수 배열에서 가장 큰 값 찾기. for each 폼으로 짤 수 있어요. 정수 배열에서 특정 값의 위치 구하기. 얘는 for each 폼으로 짤 수가 없습니다. 경우 3에 해당돼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의 파라미터는 저게 배열이고요. 한 가지 혹시 나중에 쓸 줄 모르는데 요거를 메인의 인자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 건 뭐예요? 자바에서 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 거 뭐가 실행해 줘요? 프로그램을 JVM이 실행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JVM이라는 그 실행 파일이 자바예요. 자바라고. 그래서 자바 하하 하면은 하하라고 하는 클래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인자로 도, 레, 미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는 값은 도, 레, 미예요. 이게 왜 C하고 다르냐면은 C에는 이게 와. 0에 얘 이름이 와요. 얘까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자바는 처음이 뭐예요? 인자들만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C 프로그램을 해보셨으면 요 차이가 느낄 거예요. 자바에서는 메인에 요 인자들은 뭐부터 들어온다? 프로그램 이름 다음에 오는 애들만 요 인자로 들어와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문자 배열과 문자열. 다른 거죠. 그쵸?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링 객체랑 문자 배열 객체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약간 C부분하고 전혀 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자 배열로부터 문자열을 만들 수는 있어요. 뭘 통해서? 스트링에 있는 생성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프린트엘레는 문자 배열을 주면 이렇게 출력은 해줘요. 또. 그렇지만 문자 배열과 문자열은 전혀 달라요. 얘는 무슨 타입? 스트링 타입이에요. 얘는 어레이 타입이에요. 어레이 타입과 문자열은 전혀 다른 거다. 그리고 자바는 가변 인자를 쓸 수 있어요. 가변 인자. 이렇게. 여기 요 점점점이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문법이에요. 이게 문법이에요. 이렇게 쓰면 가변 인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수를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하나 줄 수도 있고 0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 있고 5개 줄 수 있고 다 상관없어요. 하나로 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int f int f int f int 이렇게 잘라 그러면 뭘 해줘야 돼? 원래는 다중정의를 해야 되죠. 오버로딩.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오버로딩 하기가 귀찮으니까 알고리즘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똥똥똥 3개 4개면 안 돼? 3개 뭐 n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요 안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배열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인자 목록은 이 안에서는 이 인자 목록을 어떻게 처리해요? 배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뭘 전달했어요? 맥스에. 정수를 여러 개 나열한 게 아니라 뭘 전달했어요?
배열을 전달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도 전달할 수 있어요? 배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빵개 들어왔을 때는 이상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호출하는 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0개 중에 맥스를 찾아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상하니까 0개가 들어오면은 예외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별로죠. 예외 처리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트를 하나 빼. 그럼 얘는 무조건 빵개는 안 되죠. 여긴. 1개, 2개, 3개, 4개, 5개는 다 돼요. 근데 빵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요렇게 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짜요? 요렇게 짜시면 돼요. 요렇게 짜지 마시고 이렇게 예외 처리하지 마시고 만약 빵개가 가변 인자를 쓰는데 0개는 처리하고 싶지가 않아. 0개는 그 함수에 논리적으로 이상해. 그래서 하나부터 n개까지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를 빼. 또 더블이면 더블 하나를 빼. 그러면 얘는 항상 몇 개야? 하나 이상이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짜지 마시고 이렇게 짜는 게 더 깔끔하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 가변 인수, 가변 인자. 그리고 가변 인자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쓰면은 이 위치 바뀌면 안 돼요. 이 위치 바뀌면 안 돼요. 가변 인자는 항상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맨 뒤에 거에 가변 인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모호한 게 없어지겠죠? 맨 뒤에 거가 돼요. C++에서 기본 인자는 어디로 가야 돼? 맨 뒤로 가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가변 인자는 맨 뒤로 가야 됩니다. 자, 요약. C와 자바에서의 배열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바에서 배열은 뭐다? 객체다. C는 객체가 아니에요. C++도. 근데 C++11부터는 자바랑 똑같이 SCT Array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배열을 객체로처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바에서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일반 객체로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C++에서는 배열은 주소 전달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에서도 해당 변수를 배열로 인식하는데 C에는 인식을 못해요. 주소로만 인식합니다. 별도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렌스라는 멤버 변수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배열 이름은 수정 가능한 L-value입니다. 배열 변수 간에 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막 값들이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정적 배열의 이름은 상수 포인터고 L-value가 아닙니다. C에서는. 다차원 공간은 연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각 열의 크기가 다른 이차원 배열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C++은 다차원 배열도 임의 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연속적인 공간은 할당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각 열의 크기가 다른 이차원 배열을 C에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으신 분? 못 만든다. 만들 수 있다. 1번, 2번.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어보겠지.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배열을 만드는데 이 열이 다른 배열을 만들려면 이 배열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 C에서 포인터 배열을 만들면 돼요. 포인터 배열을 만들고 여긴 3개, 여긴 2개, 여기는 뭐 5개. 이렇게 하면은 C에서도 열과 용량이 다른 각 열의 용량이 다른 이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쓸 사람은 없고요. 자바에서도 이거 만들어 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초기화 목록을 사용한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용량은 지정할 수 없어요. 즉
용량보다 적은 초기값을 주어서 배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C에서는 초기 목록과 목록에 제시한 요소의 개수가 배열의 용량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C에서는 int n10 이렇게 해도 돼. 1 뭐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0으로 되고 하나만 1로 되고. 그쵸? 자바는 저거 안 돼요. 자바는 모든 배열이 동적으로 생성돼요. C에는 정적 배열도 있고 동적 배열도 있습니다. 배열을 생성할 때는 변수를 이용해 용량을 지정할 수 있어요. 왜? 동적 생성하니까. 근데 C++은 정적 배열은 안 돼요. 동적 배열은 C에서도 변수 갖고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함수의 반환값으로 배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정적 배열은 절대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기억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이들의 장점을 프로그램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arrays라고 하는 거랑 array li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배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static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클래스인데. 그리고 여기에 정의된 메소드들은 언제 사용해요? 배열을 처리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 메소드들이 여기 무지 많이 정의되어 있어요. array list는 배열 대신에 얘를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배열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이거 놀 때 얘를 조작하기 위한 많은 메소드가 여기에 있다. 얘를 쓰기 싫어. 얘 대신에 얘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arrays에는 어떤 메소드가 있냐? 정렬해 줍니다. sort 해 주는 게 있어요. 배열을 정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ort를 하는데 요 구간만 sort를 해줄 수 있어요. 요 구간만. 얘는 인자가 뭐예요? 배열만 주고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소드가 배열을 인자로 받는데 배열만 받아. 그건 뭘 가정하는 거예요? 배열의 용량이 크기와 같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배열을 전달하는데 배열의 용량과 크기가 달라. 그럼 이상하게 되겠죠. 나머지는 요소들이 정렬하는데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땐 요거 써야 돼요. 그런데 이 sort와 이 sort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비교 연산자 갖고 해요. 근데 내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학생 배열인데 학생 배열은 원래 학생 이름 갖고 정렬하게끔 되어 있어요. student 클래스에. 근데 내가 학생 이름이 아니라 학년 갖고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응? 아니면 자, 또 하나. 빠른 정렬을 이용하는데 퀵소트를 쓰는데 뭐 그 알고리즘 중요한 건 아닌데 뭘로 해요? 오름차순으로 해요. 오름차순. 자, 내림차순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림차순 하는 방법은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내림차순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있는데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리버스 한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리버스 하는 비용이 들죠. 리버스 하는 비용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요? 리버스 하면은 내림차순이 되겠죠? 근데 리버스를 안 해. 하기 싫어. 왜? 비용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여러분 직접 만들어? 어떻게 해? 거꾸로 쓰시면 돼요.
거꾸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렬을 했는데 내림차수 필요해. 그럼 원래는 오름차수면 제일 작은 놈이 어디가 있어요? 맨 앞에 가 있죠. 근데 나는 맨 큰 놈부터 처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부터 처리하면 돼요. 뒤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인간은 귀찮게 오름차수 하나만 제공하고 있어. 근데 오름차순이 되면 내림차순 된 거예요. 왜? 반대로 접근하면 되니까. 반대로 접근하는데 뭐 끝부터 접근하는 게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함수를 거꾸로 소팅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쓸 경우에는 그냥 정렬해요. 그리고 어떻게 써? 거꾸로 쓰시면 돼요. 그걸 또다시 리버스 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이게 막 스워핑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진 검색이 있어요. 근데 이진 검색을 하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 안 된 거 여기다 넣으면 동작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는 언제 써요? 정렬하고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소트를 한 다음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fill. 모든 값을 똑같은 값으로 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야? 이런 거는 내가 짤 수도 있죠. for i는 1부터 뭐 해가지고 다 1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런 메소드가 있으면 메소드 활용하시면 돼요. equals. 이것도 많이 써요. 의외로. 두 배열이 같은지. 두 배열이 같은지 비교를 해줘요. 이것도 내가 짤 수 있죠. for loop 갖고. 짤 수 있어요. 아까 저번에 설명드린 copy of. 얘를 배열을 복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clone, copy of, system array copy. copy of는 뭐가 좋아요? 용량을 바꿀 때 용이하다. 두 배로 늘린다든지 반으로 줄인다든지. 기존 데이터는 계속 카피를 해줍니다.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리스트가 이제 뭘 가리키고 있어요? 용량이 2배 된 기존 데이터 복사되어 있고 용량이 2배 된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 배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출력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작업하다가 그러면은 arrays to string 이렇게 출력하면은 이렇게 출력해 줘요. 이렇게 to string. 그리고 만약에 2차원 배열이다. 1차원이 아니야. 그러면 to string 쓰지 마시고 뭐 쓰냐면 deep to string 쓰세요. 그러면 2차원 배열도 깔끔하게 출력을 해줘요. 저거는 뭐 언제 쓰이냐면은 주로 프로그램하면서 디버깅 해볼 때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내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열을 찍어보고 싶은데 배열을 찍어보는 코드를 내가 짤 수도 있지만 귀찮지, 번거롭고. 그러면 뭘 쓰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array lis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rray list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열을 쓸 수 있는데 배열은 프로그램 언어 안에 프로그램 언어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합 자료 구조예요. 복합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배열 자체만 있지 배열을 조작할 때 사용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 어떤 메소드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바는 다른 언어와 달리 arrays라고 하는 그 헬퍼 클래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과 arrays라는 걸 같이 써서 배열을 이용해서도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배열 대신에 array 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array 리스트는 다양한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소드를 갖고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제일 가장 큰 차이는 배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만들었을 때 고정이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절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새로운 공간에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복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직접 하거나 이제 여기에 있는 arrays copy of 같은 걸 써야 됩니다. 근데 array 리스트는 이름 그대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용량을 지가 스스로 늘려줘요. 그런 면에서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템플릿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여기다가 내가 지금 어레이 리스트를 만드는데 각 개별 요소들을 어떤 타입을 할지를 여기다가 써주게 됩니다. string. 그러면은 이 리스트는 뭘 유지해요? string 문자 열들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원시 타입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array list, int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rray list, int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시 타입을 array 리스트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원시 타입 대신에 뭘 써요? wrapper 타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은 색인을 갖고 조작을 하지만 이제는 array 리스트를 쓰면 색인을 갖고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색인 갖고 조작할 수 있는데 이런 연산자는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연산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주로 add, get 이런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add. 그럼 add 하면 어디다 추가를 할까?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되어 있다면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저렴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메소드도 있냐면 add index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 위치에다 추가하는 거. 그럼 이거의 비용은 어떨까? 이거의 비용은 무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 쓸 때 각 개별 연산자들의 비용을 생각해 보고 걔가 비용이 비싼 거면은 가급적 안 써야 되겠죠. 얘는 싸요. 맨 뒤에다 쭉 넣으니까. 근데 얘는 비싸요. 얘도 비싸요. 왜? remove 하면 어떻게 될까? 뒤에 있는 거를 또 땡겨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는 게 편하지만 내가 배열을 만들 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중간에 집어넣는 거, 중간에 요소를 제거하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코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귀찮잖아. 그러면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를 쓸 때 각 개별 메소드들이 어떤 비용이 드는지 O1인지 ON인지는 구분하고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뭐만 쓰면 좋아요? O1인 애만 쓰면 돼요. add는 O1, get도 O1이겠죠. 근데 얘는 ON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거 제거한다든지 add 한다든지 그런 거. 그리고 배열에 저장된 요소의 개수는 size라는 메소드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tains 뭐가 들어있는지, index of 그 들어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등등.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레이를 쓰다가 불편한 점이 요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고 싶으면은 요걸 이용하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를 뭘로 바꿔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배열로 바꿔서 배열로 바꾼 다음에 뭘 쓰겠다는 거예요. 왜 배열로 바꿀까? 요 색인 연산자들을 쓰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다차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다차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